위성을 분석하는 일을 전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곳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위성 영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신 판독관분들, 그분들의 지식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위험 징후나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뭔가 그런 더 잘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러면 사실 뭐 AI가 크게 도움이 될까? AI와 함께해서 얘를 정말 식별하고 판별하는 기술의 수준이 우리나라 잘하는 편인가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예, 오늘 또 너무 재밌는 주제라서 그런데 요즘 AI가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분야. 어쩌면은 변화를 맞이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야입니다. 어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과 안보입니다. 네.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국방과 안보 기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국방 안보의 게임 체인저, 위성 영상 AI 분석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정말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의 지식탈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SIA의 전태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주와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SIA의 전태균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위성 영상을 분석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국방 안보 분야라고 하셨는데 군인은 아니신 거죠? 전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절도 있어 보이시고 뭔가 좀, 다 물리치실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조금 이런 거 하실 때가 아니라 실제로 좀 필드를 뛰셔야 될 느낌이 좀 있습니다. 워낙 군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약간, 저도 좀 네. 정돈 있게 그러니까요. 약간 특전사 느낌이 좀 있거든요. 피지컬 완전 막 장착하신 느낌이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방 안보 기술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사실은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예요.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뉴스에서 봤을 때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무기만큼이나 위성이나 AI 같은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식텔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성과 AI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위성으로 이전에 실제 군 부대가 파견해서 혹은 직접 전장에서 뭔가를 관측해서 결정을 했었던 시대라면 이제 위성이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직접 부대를 파견하거나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저 멀리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먼 거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리를 직접 가지 않더라도 위성을 통해서 전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도 반영이 이미 되고 있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쓰였나요? 네, 우크라이나 전부터 특히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특히나 유럽 국가들은 더 경쟁적으로 위성을 획득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하게 됐었죠.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간의 분쟁에서도 많이 쓰였죠. 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B2 폭격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벙커버스터가 어느 지역을 폭격을 했는지 폭격 이후에 많은 위성 기업들이 위성 영상을 촬영을 했고 이제 그 촬영한 영상을 언론에 공급하면서 실제 폭격이 언제 이루어졌고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는지를 그 전쟁의 실상을 이제 전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쪽에서는 왜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공격의 정당화 그리고 민간 피해 시설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혹은 본인들의 목적만을 달성을 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위성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가 면에서는 어느 시설에 피해가 있었는지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각자 위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전쟁을 해석하는 방식도 전략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지금 기업을 하시잖아요. 네. 위성을 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위성을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많이 쏘는 기업 혹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위성, 그리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전 세계 다양한 위성 기업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위성을 모으고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위성이 약 10대에서 20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네. 저희는 파트너십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위성을 약 300대에서 400대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300대면 주로 어디를 보시나요? 전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곳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국방과 안보를 위주로 보고 있고, 이제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1순위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도 이제 위성이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런데 그 이미지를 이제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얻어오는 것, 이것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장점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대표님의 기업에서 하고 계신 일이 궁금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위성 영상을 그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 AI보다 잘 분석한다라는 능력이 가장 월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위성 영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신 판독관 분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오셨던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이제 그분들의 지식을 인공지능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봐오셨던 그분들의 경험이 저희 회사의 이제 인공지능의 스승님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퇴직하셨지만 네. 여전히 지식이 인공지능에게 전파가 돼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학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간과 어떤 AI의 어떤 학습 과정이 굉장히 좀 독특할 것 같은데. 네. 최초에는 어느 위성의 사진을 찍고 아 이게 항공기다, 혹은 이게 선박이다, 네. 혹은 이게 차량이다 라는 것을 일일이 표시해주고 인공지능에게 알려주는 네. 초기의 방식을 시작을 했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숙제가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봐야 될 나라들도 많아지고 시간도 봐야 될 걸리고. 대상들도 많아지고 예. 또 새로운 무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제 언어 모델 쪽에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주로 도입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라지 셀라이트 모델, 즉 네. 위성 영상만 굉장히 많이 모아서 인공지능에게 주고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초거대 모델을 만들어서 올해 공개를 우와. 했습니다. 초반에는 전문가분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표시해서 가르쳐드린 형태를 하다가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 넣어서 이제 강화학습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위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전쟁이 발발할 지역 혹은 전쟁이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주로 그 전쟁 이전에 어떤 징후가 있는지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북한을 대상으로 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북한에 다양한 발사장 시설이 있습니다. 네. 발사장 시설이 있는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궁금한 건 도대체 언제 발사를 할 것인가 그렇죠. 라는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실리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성을 저희가 초반에는 계속 찍다 보니까 사실 그 시점을 명확하게 촬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엄청나게 명확한 정보가 있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촬영 전 이후, 특히 발사 전 이후를 촬영을 해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새로운 길을 만들고 네. 그리고 그 길 끝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기서 뭔가 관측을 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결국 중요한 분이 와서 그걸 관측을 하는 네. 게 보여서, 그러면 작전을 바꿨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새로 난 길들을 다 찾아보자. 그리고 네. 길 끝에 건물이 지어지면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형태로 작전을 바꿨더니 이제 몇 번의 발사 행위를 그런 식으로 포착할 수가 있었어요.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그러면 위험 징후나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NK 사이트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 주요 경제 동향 혹은 물류 그리고 산업계 동향을 분석을 해서 수치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2가지 정도 재밌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북한 원산 지역에 이제 새로운 관광 특구 단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도대체 여기에 왜 새로운 리조트 시설을 지을까? 그리고 언제 규모를 지을까? 그리고 네. 언제쯤 오픈을 하게 될 것인가? 네.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드나드는 다양한 공사 차량들의 네. 숫자를 모니터링해서 네. 아, 굉장히 이제 오픈 임박했구나 라고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냈더니 대외적인 방송에서 이제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리조트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리조트인 걸 아시는지 그런 성능 같은 게 얼만큼 발전을 한 거예요, 지금? 우선 사진과 AI 두 가지로 좀 네.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뭔가 AI가 분석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보는 거나 AI가 보는 거나 똑같이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게끔 잘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의 위성 영상은 해상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얼만큼 낮았냐면 이제 처음 위성이 발사된 1992년도 위성에서는 이제 그 한 픽셀의 해상도가 약 400m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분해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사진을 찍어도 이 지역에 과연 뭐가 있는지,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400m보다 큰 물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상 뭐 지형 정도가 보이는 거지 대부분은 거의 구분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굉장히 사진 해상도가 좋아져서 네. 이제는 사진 한 픽셀이 25cm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예, 25cm보다 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분해능이라는 게 그러면 사람이 누워 있어도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런 어. 특별한 이동 징후 혹은 특별한 차량을 타고 다닌다 혹은 특별한 비행기로 이동을 한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제 그런 동선들을 추적해서 이 근방 지역에 있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성이 광학 영상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더나 네. 뭐 적외선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보내는데 AI가 이것도 융합해서 분석을 합니까? 네, 기존에는 그 각각의 영상들만 따로 보는 AI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초거대 모델을 만들면서 이게 다 같이 합쳐져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건 분명한 건 이제 올해 저희가 공개한 초거대 모델뿐만이 아니라 올해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알파어스라는 이름으로 네. 전 세계를 촬영한 데이터를 수십 년치를 모아서 공개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나사에서도 IBM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약 10m 해상도이지만 전 세계를 커버하는 초거대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각사에서 만든 초거대 모델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특징도 있고요. 특히 기존에 설명을 드렸던 광학 영상을 가장 기본으로 하지만 이제 쌀영상, 라이다, 기상, 기후, 네. 지형, 지표 등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는 이 한 지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리적인 정보를 사진과 지리 정보를 합쳐서 통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런 초거대 모델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수십 년간 네. 이 전 지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네. 지구의 한 점 한 점을 다양한 분석 목적으로 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다른 파장대, 다른 길이가 다른 파장대 영역을 봐도 이게 가시광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합쳐진다면은 의미 있는 뭔가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광 영역이 가려졌는데 뭐 적외선으로는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합쳐진 어떤 지점에서 봤을 때는 가시광과 적외선으로 둘 다 어떤 A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 B라는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A라는 그림과 적외선은 똑같아. 근데 지금 구름 때문에 뭐 안 보인다던가 네. 그러면 이 지역도 A랑 똑같은 물체가 여기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도 미국 국방부를 통해서 같이 협력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네. 이제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했었던 산불, 홍수, 쓰나미 등등의 위성 영상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재난재해가 일어났었을 때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위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를 AI가 좀 빨리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을 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현재 나사 재난분석국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LA 산불 그리고 호주 산불 등등이 발생했었을 때 전 네. 세계 많은 기관들이 위성 영상을 모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저희 AI 모델이 적용이 돼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집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돼 있고 네. 어떤 집은 아직 괜찮다라는 등급을 구분해줘서 이제 현지의 재난 구조 활동에 의미 있는 정보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계신
같이 콜라보하고 있는 위성들의 개수랑 비교했을 때 이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텀,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지금 찍었다. 그 찍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내가 갱신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통상 저희가 어느 지역을 봐야겠다라고 네. 목적성을 두고 촬영을 한다면 이제 통상 15분에서 30분 정도 간격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진짜 빠르긴 하네요. 네. 예전에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위성 사진이라는 걸 네, 얻는 네. 게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는 것까지가 걸리는 게 뭐 빨라도 거의 뭐 반나절, 네, 좀 맞습니다. 하루가 걸리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위성이 아니라 다른 위성에 무언가를 공급받아서 네. 뭐 태풍이 온다. 그럼 빨리 이걸 보고 싶은데 우리 위성이 태풍을 못 찍는 상황일 때 있잖아요. 아, 예, 그때는 이제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 위성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위성 데이터를 봤는데 뭐 반나절이 걸리니까 네. 이미 태풍이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천리안 위성이 올라가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위성들이 지금은 이제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네. 30분 정도면은 거의 뭐 홈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엄청난 오. 비용이 들어서 문제죠. 그리고 그건 전 세계 모든 위성을 활용했을 때인 네.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재난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게 저궤도 위성보다는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촬영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짧은 시간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분 단위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근처를 지나는 모든 구름, 태풍을 10분 단위로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아마도 이 워낙에 이런 데이터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다 보니까 이 기술을 수집할 때 이 수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미국 정부 측과 같이 위성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AI 모델을 만들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냐라는 것을 이제는 좀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말은 어느 지역, 어느 위성으로 어떤 표적을 찍은 대상인지라는 네. 것을 이제 데이터에 담아서 같이 표현을 하면 이 AI 모델은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네.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표준을 넘어서서 데이터의 의미까지 같이 부여하고 있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진짜 눈도 좋고 감각도 좋고 그런 분석력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 그러면 이 AI와 함께해서 얘를 정말 식별하고 판별하는 기술의 수준이 우리나라 잘하는 편인가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선강입니다. 1등은 어디죠? 1등은 압도적인 데이터 양 때문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연합. 특히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네. 수집을 했었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을 때 찍었었던 데이터보다 네. 훨씬 더 의미가 높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게 됐었죠. 특수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모았겠네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식텔러님은 위성 영상 AI 분석 기술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저는 세상이 바뀔 때 특히 IT가 접목되는 시기에 세상이 바뀔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 능력, 두 번째는 저장 능력, 세 번째는 통신 능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던 것처럼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통신의 혁명을 받고 그리고 아이폰과 PC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 책상 위에서 계산할 수 있다, 내 손 위에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커졌던 것처럼 이제 지금 위성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지구 관측 위성뿐만이 아니라 통신위성 그리고 양자 암호, 양자 통신을 통해서 더 발달될 것이 이제 확실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이 분야에 더 많은 데이터가 정말 엄청나게 쌓일 것이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누구나 위성으로 내 손 안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내 손바닥의 위성, 내가 이 위성 사진 보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재밌는 게 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장이 탄생을 합니다. 어떤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맞습니다. 지금은 군사 안보 약간 이런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잘 처리해서 공개한다면은 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와요. 이게 한 15분, 30분 단위로 무언가가 바뀐다는 걸 알면은
전 지구상의 무언가의 변화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알 수 있고 그 상황이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네. 많은 곳에서 바뀐다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해하시지만 실제 뭐 입지 분석이나 부동산 분석 할 때도 이제 위성 영상 정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쵸. 네. 만약 저희가 막 뭐 10만 평 혹은 100만 평 단위의 부지를 사서 중요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지역은 수십 년간 뭐 지진이나 다양한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했는가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많은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반 정보로도 이제 위성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 중요한 빌딩 매각 혹은 매입 네. 혹은 전체 부지, 반도체 부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재난재해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금이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 이제 여러분의 성금이 얼마가 모였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건물들과 도로가 다시 만들어졌고 마을이 복구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거는 정말 이 기부하시는 분들을 선행해도 굉장히 좋은 어떤 리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전쟁 이후에 많은 예. 지역들을 촬영하다 보면 이제 난민 캠프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용이 난민 캠프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됐고 몇 동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게 며칠 만에 지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기부를 하시는 분들께 직접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기부와 재난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캠페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분을. 네. 지금까지 전태균 지식텔러와 함께 위성과 AI가 국방, 안보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네. 또 AI가 방대한 위성 영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기술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장되는 과정도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위성 영상 AI 분석 기술이 군사 기술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이자 새로운 기회를 여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식텔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성과 AI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의 변화는 어떨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준비해 주실 거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AI 토피아를 향한 전태균 지식텔러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내일 만나요.